미주 민주참여 포럼에 최강철 대표님 모시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들어보고요. 최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미국 대선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건가요? 2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습당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7월 말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민주당에서 후보를 바꾸면서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이제 한 2달 동안 해리스 당선이 10% 이상까지 올라갔죠. 그 차이가.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10월 초부터 이 추세가 많이 변동이 돼서 미국은 50개 주에서 예. 그 일렉토럴 칼리지 그래서 선거인단이 538개 선거인단 표에서 270개를 얻어야지 지금 첫 번째 표 나가고 있죠? 예. 대선에 그러니까 당선되는데요. 저게 이제 민주공화 양당의 기본표죠. 그렇습니다. 226대 예. 219. 예. 그러니까 블루스테이시 226개 해리스가 민주당이 좀 좋은 베이스로 거네요. 갖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에서 나올 수 있는 표가 이제 219였는데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예. 오늘 아침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한 100몇십 개 포를 여론조사를 이렇게 통합해서 온갖 여론조사를 다 그렇습니다. 뭉쳐가지고 이제 예. 거기에 따르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 7개 중에서 거의 모든 데가 이제 트럼프의 우세로 지금 바뀌었고요. 아이고 큰 변화네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예, 한번 한번 더 넘겨주시면 지금 예상되는 게 최종적으로 306개에서 312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예. 해리스 부통령은 그 블루스테이트의 표에 머문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아직 선거라는 거는 여론조사가 중요한 그럼요. 게 아니라 예. 사실 표를 진짜 행사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마지막까지 투표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지만 예. 현재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이 정도 312대 226이면 네.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압승은 아니지만 상당한 승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될 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당선될 때 저 정도의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물론 도널드 리건 같은 대통령은 거의 500뭐 500표 한 적도 가까이. 있어요. 예, 예, 압도적인 맞습니다. 대통령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워싱턴에 있는 제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네. 한마디로 해리스가 인물 대결에서 밀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정책의 구체성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은 뭐 잘 알다시피 양당 구조가 아주 아주 잘 체계화됐던 나라인데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이 뭐 주거니 받거니 이제 예. 잘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미국의 정책들을 펼쳐나갔는데 그 양당 구조에 대한 그 양당이 기득권화되는 이스태블리시먼트화되는 그런 거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또 이 중산층의 이런 염증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은 변화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두 분 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었지만 두 분이 후보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 또 국경정책, 이민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트럼프가 한 10% 정도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민주당에서 후보를 교체하면서 해리스가 이제 등장했을 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해리스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난 2달 동안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진영을 따지는 분들도 있지만 예.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을 봤을 때 그분이 펼쳐나갈 철학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성이 없다.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최강철 대표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이제 다른 영상 보고 해서 괜찮은 분이다. 저희는 이제 저희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는 딱 어떤 사람의 글이나 말을 보고 저게 좀 얘기가 된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는 회사잖아요. 어쨌든 해서 모셨는데 굉장히 진지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뵈니까 그렇고 예. 잠깐 이 트럼프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최강철 대표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진보편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평통 미주 쪽 부의장을 하시다가 윤석열 들어와서 잘렸어요. 예.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유권자 등록시켜가지고 거기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권익을 도모하자. 그런 그 미주 민주참여 포럼, 약칭 케이팩의 이제 대표십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올지 몰랐는데 네. 트럼프가 성숙해진 겁니까? 늙은 겁니까? 사실 뭐 연세로 봐서는 나이로 봐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2016년에 당선될 때 그때도 그 변화의 바람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공화당을 트럼프가 바꾼다고는 했지만 그 과정에 있었지 공화당을 장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관료 조직, 그 어떤 그 이 이스태블리시먼트의 그 공무원 조직의 협조, 또 당의 협조를 이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던 거죠. 지난번 처음 대통령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 또 극단적인 인종 우선주의, 백인 우월주의 또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잘못된 정책도 있겠지만 또 미국을 위하는 본인의 철학을 펼쳐나갈 때 당적인 지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드러나는 게 트럼프의 임피치먼트.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보면은 현 정부가 어떤 잘못을 해도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당은 뭐 다 맡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2년 전에 하원 의원 선거할 때부터 요번에 선거할 때 모든 후보들이 거의 다 트럼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2016년에 처음 대통령 할 때만 해도 개인적인 인기는 있었지만 공화당 자체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트럼프 대통령 때 막 잘라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공화당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화했다. 그 이유는 미국 유권자들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기득권화된 정당 같은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트럼프는 공화당을 바꿔냈고 민주당의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못 바꿔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기도 더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언론 지형을 보면은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팍스 뉴스 외에는 CNN이라든가 뉴욕 타임스라든가 월스트리트라든가 거의 많은 그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일어났던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는 극도로 오랫동안 그 워싱턴 폴리티컬 이스태블리시먼트라 그래서 워싱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하고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의 캠프에 합류했던 제3자 후보였지만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그분도 이제 연설들이 잘 한국의 언론은 안 나오는데 굉장히 강하게 워싱턴 기득권을 비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네오콘 이 사람들이 특히 더 나가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끝내려고 생각을 않고 지속한다. 그래서 그런 이스태블리시먼트 때문에 기득권 세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거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로버트 주니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다. 또 털시 가바드라는 그 이라크 전쟁까지 참전했던 그 민주당 의원이 있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분의 또 얘기가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게 왜 해리스 캠프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딕 체니의 딸이 들어가고 왜 존 볼턴이 지지하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괴짜스럽고 막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기득권적인 정치 행태 또 전쟁에 대한 반전 의식은 좀 강하게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짧게 응답 주고 그 보내주신 영상 중에 그 여성 두 분이 토크쇼 하면서 그 얘기하는 게 AOC죠, 그게. I have a very simple message for my Democrat friends, my independent friends, those who may not be sure about who they're voting for in this election. 그 AOC가 딕 체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털시 가바드입니다. 털시 가바드. 제가 화면을 지금 안 보여서 봤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털시 가바드. 그게 이제 강력한 반전.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쟁은 완전히 미국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대량 살살 무기가 이라크에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시 대통령을 속이고 또는
딕 체니가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럼스펜드 국방장관하고 딕 체니 부통령이었을 때 그런 분들이 왜 해리스의 캠프를 지지하느냐. 그래서 이건 와몽거라 그래서 전쟁광이다. 지금도 전쟁을 안 끝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외교라는 거, 협상이라는 거는 적하고 하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 또 바이든 행정부였을 때 그 부통령이었던 해리스는 뭘 했느냐. 아직도 푸틴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있다. 언제까지 전쟁을 지속할 거냐. 그런 메시지가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리스로 얼굴의 교체는 됐는데 네.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나 새로운 정책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별로 좀 만족을 못 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트럼프에게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많고 제가 볼 때는 우리 K-팩에 그 회원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아주 뭐 각계각층에 뭐 월급쟁이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예. 제가 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일부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나 아니면 뭐 복음주의 그 크리스천리티를 강한 분들은 그런 찍기는 했지만 특히 민주평화 세력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분들이 트럼프를 찍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변화가 있는 게 물론 트럼프의 아주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파괴하고 인종 차별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이 평화의 문제, 전쟁의 문제에서는 이걸 반대해서 현 행정부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샤이 트럼프 표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회기 중이라 그러신지 방송도 지각하시고요. 예, 앉으시죠. 예. 뉴욕에서 우리 활동을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뉴욕도 하고 워싱턴도 하고 LA 또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답니다. 예. 우리 교포들이 애국자입니다. 예. 보면은 예. 본국의 대통령 잘 못 뽑아가지고 미국 잘 뽑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미국 교포들의 애국자라고 하면 그 1호 애국자가 미주 한인회장 하던 박모현 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계속 비즈니스 했으면 제가 엄청나게 부자일 건데. 록펠러스에 또 3개는 지었을 텐데. 그러나 저는 와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일조를 했고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또 경제 발전, IMF 외환위기 극복하고 남북 관계 개선하는데 남북 특사를 했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망치고 있어서 화가 벌쩍벌쩍 납니다. 예. 많은 동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강세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얘기는 그런데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경합주에서 급격하게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통합된 여론조사 통합조사기관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1.2%를 앞섰습니다. 전체. 예, 그리고 모든 경합주에서는 다 앞서는 거로. 그런데 뭐 엘 고어나 힐러리나 예, 국민 투표에서는 한국식 투표를 했으면 대통령이죠. 그렇지만 선거인단 미국의 특수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긴 모르지만은 오늘 아침 한국 신문 보니까 트럼프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이치수로 가면은 312대 306에서 312대 226으로 100표 차이 난답니다. 세계를 어렵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는 특히 한반도는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된다면 경랑의 회오리에 몰릴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하시려고 또 미국 전문가이기도 하시잖아요. 아니요. 자, 트럼프 시대가 다시 온다면 우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한데 네. 그 한반도 평화법안 지금 얼마 전에 하원 의원 50명까지가 서명하셨다면서요. 그 그렇습니다. 얘기부터 좀 한번 시작해 주시죠. 사실 한미 동맹 관계 75년의 관계에서 미 연방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의안이나 법안이 나온 게 많이 없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그렇게 동맹을 중요시하지만 근데 미 의회에서 종전선언, 평화조약, 더 나아가서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라. 그걸 통해서 이산가족도 만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하고 미군도 송환하고
또 더 나아가 인도주의 지원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미 교류 협력을 하자라는 법안, 의미 있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나왔고요. 거기서 공화당 4명 포함해서 50명이나 사인했습니다. 이건 거의 연방의원 435명 중에서 15%에 달하는. 저희가 볼 때 비록 이게 이번 회기에 플로어에 상정돼서 통과는 안 되더라도 이 법안이 미치는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거다. 특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아마 또 극단적으로 민주당과 싸워 나갈 거예요. 진영 싸움이 될 텐데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즉각적인 외교 대화를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랬을 때 미 의회에 엄청난 명분과 백업이 돼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의 한반도 평화법인을 성실하게 따르는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 그렇지요. 이걸로 해서 초당적인 힘을 모습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시장님 가능한 얘기인가요? 종전선언 평화조약 북미연락사무소 설치가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랍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망명하셨을 때 예.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저에게 미국 상하원 125명의 명단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잘 관리를 해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기서 단식을 할 때 솔라스 하원 아테소 위원장을 제가 만나가지고 청문회를 열겠다 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굴복을 했는데 아무튼 미국 의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최상인데 예. 진짜 미국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서 예. 서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엄청나게 어려워요. 예. 8년의 노력이 그 걸쳐 50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박선원 의원인가요? 민주당에 있는데 그분이 어느 박선원. 원. 네. 그분하고 어떤 분이 하는 저 유튜브 우연히 봤는데 이거는 엄청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엄청난 일이고 중요한 일인 건 알지만 의외로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예. 저는 사실 박지원 의원님께서 뉴욕 한인회장님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미주 교포들의 대선배님이시고 모범 사례인데 한국에 와서도 이제 남북관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남북관계 뚫어내는데 일조를 하셨고 또 지금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면 박 의원님께서 다시금 미국의 의회와 미국의 외교를 좀 책임지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박 실장님은 하기로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 윤석열 정권 잘 정리되고 나면 예.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면 이제 수교한다는 얘기인데 초대 평양 대사를 하시겠다고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선언을 해왔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우원식 예. 우리 대한민국 국회 의장께서 한미 의원연맹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각 의원연맹은 다 이루어져 있는데 한미만 없어요. 그래서 거의 미국 의회하고 합의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미 의원연맹 회장을 맡아라.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공동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평상시에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도 또 우리 정부가 의원 외교가 좀 강화돼야 돼요.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의회 설득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대통령, 의회, 언론, 연구단체, 우리 같으면 시민단체. 예. 이 4개 집단이 공동으로 집권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래도 따로 한번 시간을 잡고 예. 좀 천천히 좀 전체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자이나 국민들한테 더 좋을 것 같고 잠깐만 한마디만 좀 요 트럼프 관련해서 좀 정리 발언해 주시고 또
또 말씀 듣고. 제가 볼 때는 봉지욱 기자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트럼프야 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엄청나게 요구할 거예요. 네, 그렇고 방위비 내라. 100억 불.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렇게 실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서 왜 퍼스트 아메리카만 주장하냐. 코리아 퍼스트도 있다. 우리가 지금 말이죠. 막대한 군사 이런 것을 수입해 오잖아요. 네. 무기 수입이요. 무기 수입은 다 미국에서 하는데 이건 수출입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장난감 팔아서 비행기 이런 걸 사오니까 엄청나게 미국에 한국이 도움을 주는 나라인데 외형은 그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준비해서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도 사라져. 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지 꼭 우리 한국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 주둔하지 않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00억 불 윤석열 대통령이 줬어 하고 양보해버린 것 같아요. 예. 또 최 대표님 저희 클로징 멘트. 박 의원님 말씀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어쨌든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결국은 투표가 중요한데 결과는 모르는데 해리스든 트럼프든 다 준비해야 된다. 예. 정부, 의회, 우리 같은 민주동포 다. 그런데 지금 확률로서는 트럼프가 높은데 저는 오히려 이 트럼프가 한국의 윤석열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잖아요. 근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방치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워싱턴 폴리티컬 이스태블리시먼트 전쟁을 조장하고 전쟁을 이렇게 방치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군산복합체까지 비난을 해요. 한국 언론에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도 트럼프를 지지 선언을 했던 그분도 가장 강조하는 게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오늘은 시간이 짧지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국빈 방문할 때 저도 이제 연방의원들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 자리에 갔는데 그 며칠 전에 폴리티코에 중요한 어떤 기사가 나오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우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검찰권을 이용해서 수사권을 이용해서 그 이후에 이게 아이러니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91개 항목으로 기소를 당해요. 저는 이거는 동의합니다. 뭐냐면 그 1월 6일 날 의사당 폭력 사태 이건 수사를 해야 되지만 뉴욕에 계셨을 때 뉴욕에서 벌어진 스토미 데니얼의 허시머니 사건 이거를 34개가 기소가 되거든요. 이거는 현재 출마하는 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자 현재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발목 잡는 거다라는 게 이제 앨런 머스크가 했던 오히려 민주당이 이 정권이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된다면 결은 완전히 반대지만 한국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측은지심이 엄청 생기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기사들을 만약 트럼프 쪽에서 알았다. 그랬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 한국이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을 미국이 해올 거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특히 미국하고 따라가니까 북미 관계가 개선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아요. 그 전에 김정일이 또 핵실험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분위기 띄운답니다.